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라고 되어 있죠. 뭐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R에다가 뭐 해준 거예요? R에다가 JXA 더하기 JXL. 답 4번이 되겠네요. 계속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동기기의 전기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의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뭐 해로 이룬 문제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J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R의 제곱, XA 그리고 X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의 루트. 왜냐면 R과 X는 위상차가 90도가 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네, 30번입니다.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뭐 같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전기자 저항에다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누설 리액턴스까지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동기기의 임피던스 값이 되게 되는데 사실 문제도 나와 있지만 전기자 저항은 무시하게 되면 결국 동기 리액턴스 값이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값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1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삼상 유도기 전력이 120V, 반작용 리액턴스가 0.2옴, 그리고 90도 진상전류 20A일 때 발전기 단자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기발전기 문제니까 동기발전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Y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도 Y.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부하가 달려있겠죠. 그랬을 때 유도기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쟤는 뭐예요? 유도기전력은 상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120V가 걸렸대요. 120V가 걸렸대요. 그랬을 때 저항은 지금 전기자 저항 무시되어 있고 반작용 리액턴스가 자 여기에 리액턴스 값이 뭐라고 했어요? 0.2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90도의 진상 전류 20A가 흐른다. 그랬을 때 발전기의 단자전압, 즉 발전기 한 상의 단자전압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 요 상만 보면 되죠. 한 상만 보면 되는 거죠. 어쨌건 요렇게만 보면 한 상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120에다가 마이너스 20 곱하기 0.2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들 위상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리액턴스는 무조건 뭐예요? J입니다. 그러니까 J가 아니라 리액턴스는 L성분이잖아요. L성분. L성분을 우리가 회로해서 옴으로 바꾸면은 J 오메가 L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J가 붙어야 돼요. 무조건 J가 실제로 붙어야 되는 거죠. 20A는 뭐예요? 진상전류죠. 진상전류이기 때문에 90도 앞섰기 때문에 얘도 J가 붙어야 되겠죠. 따라서 J20에 곱하기 0.2J가 됩니다. 그럼 JJ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만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124V가 됩니다. 124V가 됩니다. 왜?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전압 강화가 발생을 했는데 전압이 더 상승하는 효과죠. 왜? 자, 우리가 진상전류는 C부하에서 흐르게 됩니다. 자, 제가 자기여자 현상할 때 이 C부하 때문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단자전압이 상승한다 했죠. 뒤에서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24V 단자전압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죠. 계좌전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뭐 E, V 뭐 이렇게 그려줍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어떻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죠. 단락 곡선은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뭐랬어요? 무부하 포화 곡선, 단락 곡선.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자,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단락비를 산출을 했잖아요. 동기인비도는 산출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 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계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제가 개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라면은 자속이 포화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락이 되었을 때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 값을 유지하니까 자기 포화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 단락 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제가 개념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34번입니다. 동기발전기 전부하 포화 곡선의 그림 중 어느 것인가 해가지고 IF V,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임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무부하 포화 곡선이 아니라 부하가 달려있는 전부하 포화 곡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번은 답이 안 되게 됩니다. 2번은 여러분들 단락 곡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3번의 형태가 결국 무부하 포화 곡선이 아니라 전부하 포화 곡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은 바로 0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나 자, 이 친구는 어느 정도 계좌 전류가 증가한 다음에 그래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동기발전기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한 쌍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압 강화가 있고 그 전압 강화 결과 단자전압이 될 겁니다. 따라서 공식이 E에서 E에서 마이너스 I Z가 뭐가 된다? V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 뭐를 공급해 줍니까? 자속을 공급해 줘야겠죠. 자속을 공급해 줘야지 어떻게 된다?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자속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IF, 계좌에 흐르는 계좌 전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증가시켜 줘야 자속이 증가되고 따라서 유기기전력이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자, IF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V 값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부하라면 자, 무부하라면 여기에 부하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부하라면은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자마자 IF가 생성되자마자 유기기전력이 생성되자마자 얘가 생성이 되니까 바로 단자전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부하일 때는. 근데 부하에는 어떻게 돼요? 부하에는 당연히 이 I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이는 마이너스 IZV라는 식에서 기본적으로 전압 강화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10만큼 있다고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10만큼 있어요. 자, 그러면은 IF가 증가를 하더라도 자속이 증가를 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최소 10보다는 어떻게 돼요? 10보다는 커야 단자전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압 강화가 10이라고 하면. 따라서 얘는 조금 있다가 전압 강화를 견딜 만큼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 후에 단자전압이 발생이 돼서 이러한 형태를 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포화 계수를 묻고 있죠. 포화 계수는 뭐예요? DC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 CD분의 B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36번 동기발전기에서 무부하 전격전압일 때 여자전류를 IF0 그리고 전격부하 전격전압일 때의 여자전류를 IF1 그리고 삼상 단락 전격전류에 대한 여자전류를 IFS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요것분의 요거 삼상 단락분의 무부하 전압이 뭐가 된다? 단락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개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37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 여자 전류가 5A일 때 한상의 유기 전력은 440V이고 삼상 단락 전류는 20A이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동기발전기죠. 자, 그리고 Y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단락이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단락이 된 상황이에요. 단락이 되었으니까 뭐가 흐르겠어요? 단락 전류 IS가 흐를 겁니다. IS가 흐르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성의 유기 전력은 440V라고 했죠. 볼트라고 했고 삼상 단락 전류는 20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동기 임피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 뭐 간단하죠? 동기 임피던스 ZS는 뭐가 되는 거예요? I는 Z분의 V. Z는 V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I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V는 뭐예요? 440V가 되는 겁니다. 한 상에 440V가 되는 거고 얘를 뭐로 나눠준다?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22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38번입니다. 9000kVA, 6000V 삼상 교류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반드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10V 제곱분의 ZP라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이 Z가 되는 겁니다. 그럼 Z로 Z 냅두고 다 넘겨주시면 되겠죠. Z 냅두고 자, 퍼센트 Z 곱하기 퍼센트 Z 곱하기 10V제곱을 P로 나누면 되겠죠. P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예요? 80%였죠. 10 곱하기 10의 전압 V인데 여기에는 무조건 킬로볼트가 들어가야 돼요. 킬로볼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6V, 6000V가 아니라 6kV여야 되니까 6이 들어가야겠죠. 자, P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킬로볼트 암페어가 들어가야 돼요. 9000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9000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3.2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39번 볼게요. 네, 39번입니다. 전격 용량 1000kVA, 전격 전압 6000V, 극수, 주파수, 한상의 동기 임피던스가 이오민,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발전기의 단락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전격 전류분의 단락된 만큼이니까 IS가 되는 거고 얘는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게 뭐예요? P가 주어졌고요. V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Z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을 쓰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퍼센트 Z는 10V제곱에 10V제곱에 ZP라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Z는 뭐예요? 2옴이기 때문에 2 넣어주시고요. P에는 1000kVA니까 그대로 kVA가 들어가야 되니까 100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10 곱하기 V제곱. 자, V는 뭐예요? 전격 전압 6000V인데 kV로 바꿔주면 6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5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100 나누기 55.55를 넣어주시면은 약 1.8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가 1.2면 이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자, 그런데 피우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단락비라고 한 것은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였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뭐라 했어요? 1.2라 했습니다. 1.2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퍼센트 Z는 뭐예요? 퍼센트 Z는 1.2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요, 약 83%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피우법은 뭐라 했어요? 그냥 얘를 100으로 나눠준 거라고요. 100으로 나눠준 거. 그냥 0.83. 소수점으로 나타낸 거예요. 백분율을. 그리고 0.83이에요. 그냥 0.83.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 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41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단락비가 크면은 어떻게 됐어요?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기계가 대형이죠. 자, 전압 변동률이 작아야겠죠. 안정도는 당연히 단락비가 높으면 안정적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42번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는 단락비가 큰 친구라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43번,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할 때 단락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발전기의 단락전류는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XA 더하기 XL, 즉 그냥 동기 리액턴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커다가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단락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44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가 뭐예요? 처음에 돌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딱 봐도 돌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돌프를 기억합니다. 루돌프를 기억합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5번 보도록 할게요. 비철극형 회전자 동기발전기에서 동기 리액턴스 값이 2배가 된다면 발전기의 출력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식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E, V 그리고 XS의 사인 델타가 되는 거죠. 델타는 뭐예요? E와 V의 상차각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동기 리액턴스 값이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는 거죠. 얘가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다는 말은 얘는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1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되게 됩니다. 비철극형, 원통형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돌극형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 붙어있는 조금 더러운 친구라고 했어요. 46번,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는 부하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인은 1이 최대가 되는 거죠. 몇 도? 90도가 되면 최대가 된다. 답은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원통형이지만 돌극형에서는 몇 도에서 최대가 되냐면요. 걔는 이제 60도에서 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언제? 돌극형.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돌극형 삼상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10ohm이고 유도기 전력이 6000V이고 단자 전압이 5000V일 때 부하각 30도일 때 출력을 묻고 있습니다. 3상이기 때문에 3에 2 V 나누기 XS의 사인 델타가 되는 거죠. 주어진 것들은 보시면은 얘는 한 쌍이죠. 당연히 유기기 전력이니까. 얘도 한 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쌍이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6000에 곱하기 5000 동기 리액턴스 10 사인 30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45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킬로와트네요. 킬로와트로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킬로와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4500 킬로와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48번입니다. 삼상 3300 100kV 암페어의 동기발전기 전격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상전력이 나와 있잖아요. PA가 나와 있고. 삼상에서는 뭘 구하면 돼요? 루트 3 VI 이거 쓰면 되잖아요. VI VL IL 이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IL이잖아요. 그럼 IL은 P 나누기 루트 3 V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유효 여기는 피상전력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사인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유효전력일 때요. 자, 그러면은 위에가 뭐가 들어가요? 100 10에 3승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루트 3 V는 33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넣어주시면 약 17.5A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9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병렬운전 조건은 여러분들이 주, 위, 파, 크 이렇게 기억을 하라 했죠. 그래서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고 위상이 일정해야 되고 파형이 일정해야 되고 크기가 일정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삼상의 경우 상회전까지 일치해 줘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수가
회전수가 같다. 아니죠. 회전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50번 보도록 할게요.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삼성 동기발전기에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니까 주파수가 변하거나 제가 뭐라 했어요? 주, 위 이렇게 기억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상에 차가 있을 때 지금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동기 출력이 변하게 되면은 위상차가 생겨서 유효 순환 전류, 즉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51번입니다. A, B 두 대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에 계통의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비기기의 역류를 좋게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병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A,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주면요. A에만 여자 전류를 A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 전류가 증가하니까 E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류는 뭐야? 지상 전류가 되는 거죠. 지상 전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역률이 어떻게 돼요? 지상은 뭐예요? 무효분이 증가하니까 역률이 안 좋아져요. 상대적으로 자 여기에는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순환되는 이 지상 전류와 만나게 되어서 여기는 오히려 무효 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역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B 기기의 역률을 좋게 하는 것은 A 기기의 여자 전류를 증대하게 되면 자속이 많이 생겨서 유기기전이 많이 나와서 지상 전류가 생겨서 한쪽은 역률이 나빠지고 한쪽은 역률이 좋아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52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그 발전기는 역률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메가볼트 암페어 3300V 동기 임피던스 6옴 두 대의 삼성 교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에 한 발전기의 계좌를 강화해서 두 유기 기전력 사이에 210V의 전압차가 생기게 했을 때 두 발전기에 흐르는 무효 행률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런 거죠. 동기 발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병렬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라면은 전압차가 나지 않아야 돼요. 전압차가 나지 않으면 순환 전류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210V의 전압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발전기와 이 발전기 사이에 전압차가 210V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순환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순환 전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순환 전류, 즉 무효 행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IC라고 해보겠습니다. IC는 서클의 약자죠. C가. IC는 결국 Z분의 V라는 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210V가 걸릴 거고요. 210V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돌아요? 자,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항이 뭐예요?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동기 임피던스 6옴이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6옴 더하면은 뭐예요? 10이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7.5A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밑에 공식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자, 계속해서 54번 볼게요. 극수 6, 분당 회전수가 1200인 교류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가 8인 교류발전기의 회전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극수가 6일 때 회전수가 1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극수가 8일 때는 회전수가 얼마니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NS라는 식에서 알 수 있듯이 120F 나누기 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파수는 당연히 일정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NS와 P는 반비례하게 되겠죠. 뭐라고요? NS와 P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P가 어떻게 됐어요? 6분의 8배가 되었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몇 배가 돼요? 8분의 6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200에다가 뭘 해주면 된다? 8분의 6을 해주시면은 900이 나오는 거죠. 900 RPM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전격의 두 대 삼상 동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두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다. 30도의 위상차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상차가 있으면 우리가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로 공급한 한 쌍의 유효 전력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수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수수 전력.
자, 그래서 수수전력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수수전력을 어떻게 구해요? 수수전력은 x분의 2x분의 v의 제곱 그리고 사인 델타 이렇게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보시면은 지금 한 쌍의 기전력은 1000V라고 되어 있죠. 자, 1000의 제곱 동기 리액턴스는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를 곱해줘야겠죠. 2 곱하기 4의 각도는 몇 도예요? 30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인 30도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62.5 이렇게 하면 이제 킬로와트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셨을 때 뭐가 된다? 62.5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62.5 킬로와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나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동기 화력을 나타낸 식이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지만 수수전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수수전력을 델타에 관해서 미분한 게 뭐가 된다? 동기 화력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드린 식을 사인을 어떻게 해준다?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즉, z, 2의 제곱에 사인 델타. 아까 전에 제가 이 x, v라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가 뭐가 돼요? 수수전력이죠. 수수전력인데 얘를 델타에 관해서 미분한 거. 델타에 관해서 미분한 식이 뭐가 된다? 델타에 관해서 미분한 게 뭐가 된다? 동기 화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곱분의 사인 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델타가 되는 거죠. 이게 동기 화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델타 분의 d 이게 뭐예요? 미분한다라는 뜻이에요. d 델타 분의 d.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입니다. 동기발전기부에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앞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31번 문제에서 봤던 문제죠. 자기여자 현상으로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왜? C를 달면.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58번입니다.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방지법이 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여자가 뭐예요? C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C를 없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전기자 반작용이 적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안정화되니까요. 발전기 여러 대를 병렬로 사용한다. 병렬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피던스 값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전압 변동률, 전압 강화 등이 작아지니까 결국 단락비가 큰 1번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송전선 말단에 리액터나 변압기를 사용한다. 리액터나 변압기 전부 다 L 성분입니다. L 성분을 사용해서 C를 없애주는 거죠. 송전선 말단에 동기 조상기를 접속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계좌건선에 과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동기 전동기 이번 파트 끝나고 동기 전동기에서 배울 겁니다. 계좌건선에 과여자 동기 조상기를 우리가 L로도 쓸 수도 있고 C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여자 하면은 C로 쓰는 겁니다. C를 없애야 되는데 C를 넣어주면 안 되겠죠. 이제 부족여자가 되면 과여자가 아니라 부족여자가 되어야 L 성분이 되어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 자기여자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9번입니다.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방지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2대 또는 세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기 2대 세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촉하게 되면은 임피던스 성분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전압 변동률, 전압 강화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단락비가 크게 되어서 안정화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수전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한다. 네, 동기조상기를 접속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아까 뭐라 했어요? 부족 여자 방식으로 동기조상기를 접속해야겠죠. 자, 세 번째, 송전솔로 수전단에 변압기를 접속한다. 변압기는 뭐예요? 생긴 것만 봐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1차 측, 이게 2차 측. 나중에 3장에서 배우실 겁니다. 따라서 L 성분을 사용해서 자기여자 방지를 할 수가 있겠구나. 발전기의 단락비는 크게 해야 안정화되고 좋다는 거겠죠. 따라서 4번이 아니게 됩니다. 자, 60번. 다음 중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제동건선 당연히 난조 방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기 전동기에 가시면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동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기동 토크 발생. 그러니까 난조 방지하면은 일반적으로
제동권선이 맞아요. 이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동권선의 역할, 난조방지. 다음 중 난조방지를 하는 것은 제동권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동권선의 역할에서 밑에 나와있죠. 이 기동토크를 발생하는 것도 시험에 왕왕 나옵니다. 일단 미리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동기 전동기 가면은 어떻게 제동권선이 기동토크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문제 자주 나오니까 언급해 드린 거예요. 네, 61번입니다. 동기기의 과도한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네, 빠르게 응답하는 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동기 탈조 계정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를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성을 가지게 한다. 관성을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관성이고 그 관성을 크게 하는 것이 바로 플라이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기화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네, L 성분을 어떻게 해준다? 줄여주는 것이 동기기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네, 이상 문제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